검찰은 세관 마약 사건을 덮은 세력입니다. 검찰 지휘부 전체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검찰에 경고합니다.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십시오. 자, 마약 수사 의혹 사건이죠. 백태룡 경정 현 화곡 지구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도 2년 전부터 이 사건 주목했는데 참 이상한 사건이에요. 그 대통령이 마약과 전쟁 선포해서 역대 두 번째 규모 성과를 냈는데, 그죠? 역대 두 번째 맞죠? 네. 왜? 유통 규모로는 역대 두 번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규모가 74kg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최초 브리핑 당시에 네. 특정한 게 74kg였고요. 지금 많이 변했죠. 지금은 300kg 정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아, 그거 실제는 더 많아요? 지금 300kg 정도는 이제 뭐 특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러고 확인한 건데 그 이상이 될 겁니다. 300kg면은 역대 최대 규모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유통되었던 양으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규모고요. 최대 규모라고. 300kg면 시가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1조 가량 되는데 1조요? 네, 정확한 계산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수사 일선에서 지금 밀려나셨기 때문에. 네네. 와, 1조. 제가 알기로는 당시 윤희견 경찰청장한테 칭찬 받으셨잖아요. 잘했다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74kg만 해도 어마어마했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게 마약 조직원한테 너 어떻게 이거 들여왔어 했더니 이 세관 공무원들이 도와줬다는 진술을 받아내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대규모 마약 사건인데 세관 연루 정황이 있다는 언론 브리핑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그때 서울경찰청의 조병로 경무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으신 거죠? 조병도 경무관은 그 이후에 받은 거고요. 네. 첫 번째가? 네. 저는 경찰서장. 영등포경찰 서장. 김찬수 서장. 예, 김찬수 경찰서장하고 브리핑을 의논하면서 결정을 했고요. 내용도 같이 의논하면서.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이 의논을 했는데. 네. 그렇죠. 그랬는데 제가 경찰서장 지시로 이 수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지시를 계속 따랐고 그 언론 브리핑 내용도 그분하고 같이 의논해서 결정을 한 건데 갑자기 나가섰어요. 갑자기 막았어. 예. 원래는 잘한다 하고 지금 큰 성과 냈으니까 막 신나서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경찰서장도 신나서 그렇게 하고 있었고. 네, 굉장히 고무돼 있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하라고 해서 이렇게 큰 성과를 냈으니까 신나죠. 근데 갑자기 막은 거예요, 그 브리핑을? 네, 갑자기 막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구안하사까지 왔으니까요. 상당히 힘들었던 서장도 짐작을 합니다. 그러면 서장이 막으면서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심각하게 보고 있다. 괘씸하게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녹취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그 통화 녹취 공개된 게 하나 있는데 잠깐 들어보죠. 소장님이 용산에서 알게 됐다고 심각하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제가 그 상황을 제가 안 거예요. 이게 서울청에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소장님. 저는 사실 옷을 벗을 각오까지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좀 너무 나가지 마시고요. 그래도 일단은 보고를 계속 해야지 저기서 뭐 지원을 할지 안 할지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 아니라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 통화를 들어보면 김찬수 서장은 만약에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안 했으면 저때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라고 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나중에 국회에 나와서 자기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저 통화 내용을 보고 나서는 이거는 백혜련 경정 말이 맞다. 김찬수 서장이 정말로 그런 말을 안 했다면 저 통화할 때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다고 그런 말 하십니까? 큰일 날 소리 하네. 이렇게 했어야 정상이지. 근데 그때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 전에도 전화통화로 대통령 지시 관련, 대통령실 관련해서 한번 되게 싸운 적이 있는데요. 경찰서장과 다툼이 됐는데 자꾸 부인을 안 했다고. 그런데 자동 녹음을 걸어놨는데 그게 녹음이 안 됐어요. 그 부분만 또. 녹음이 안 된 것뿐만 아니고 통화한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상하다 그거는. 다른 건 다 있는데 그게 없어요? 몇 개가 있어요. 조병로 경무관이 회유했던 그런 전화 통화하고
서울청에서 언론에 세관 얘기 나간 거 네가 언론에 흘린 걸 의심하고 있으니 다 수습해라. 본인 휴대폰에 자동 녹음이 걸려 있고 네. 다른 것들은 살아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사라졌어요? 네 건이 자동 녹음을 걸어놨는데 녹음이 안 됐고 녹음이 안 될 리가 있나? 전환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갤럭시 쓰십니까? 삼성 갤럭시 쓰고 있고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비아폰 얘기가 나와서 수사를 해본 적이 없는 영역입니다. 비아폰은 검찰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인데 수사 추이에 따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 녹음이 걸려 있는데 그 대목만 없다. 그러니까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 내용이 없다는 거죠. 분명히 나는 들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방금 들었던 내용은 그걸 전제로 통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김찬수 전 소장이 그 부인하지 않거든요. 한 적이 없는 말을 했으면 저때 부인했어야 돼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국회 청문회 때 네. 김찬수 서장이 백혜령 경정이 대통령실 얘기해서 제가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다투다가 나무랬다 이런 얘기를 직접 해요. 그 다퉜던 그 흔적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되게 이상하다. 아, 굉장히 이상하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김찬수 전 서장은 용산 비서관실을 영전에서 갔고 본인은 지구대로 자찬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구대장은 수사 못하죠. 수사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나중에 마약 조직원이 허위 진술했다는 식으로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세관원들이 도와준 게 아니라는 식으로 뭐 마약 조직원이 특정 세관을 특정했는데 그 세관을 그날 출근을 안 했다든가 뭐 아니면 세관원이 마약 조직원 택시를 잡아줬다고 그런 식의 진술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든가 이런 식의 네네. 그 백 경장님이 수사한 게 사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나중에 검찰 발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 사실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런 언론 작업들을 관세청장이 대변인실을 통해서 계속 해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진술이 바뀌었다 이런 내용들이 예.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순진한 거고요. 임의성이 있다,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맞는데 처음에 이들이 공항 입국했을 때 예. 공항 사정을 정확히 인지 못합니다. 처음에 저희한테 권고됐을 때 이 사실을 자백을 하면서 공항 세관 직원들이 2층에서 인솔해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4번 5번 검색대로 검사대로 빼주고 택시 승강장까지 안내줬다 이런 진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약 조직원들은 당연히 인천공항 그 구조를 모르니까 네. 예 그럴 때 세관원들이 이쪽으로 와라라고 안내해줬다고 진술한 거죠 나중에. 네, 그 과정에서 약간의 통역에 오류가 있어요. 통역도 경험해보지 못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택시 승강장까지 이렇게 인솔해줬다, 안내해줬다 이렇게 통역을 했는데 나중에 공항에 가서 현장 검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택시 승강장을 가르쳐줬다. 그 데려다 준 건 아니고. 그 방향을 가르쳐줬다. 그 진술 외에는 그들이 말했던 진술이 계속 일관성이 있었어요. 틀린 게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데려다 준 건 없다. 그렇습니다. 저 방향을 가르쳐 준 것을 데려다 줬다고 잘못 통역이 잘못된 거예요. 통역이 잘못된 건데 그런 대목을 짚어가지고 데려다 준 거 없지 않냐. 그렇죠. 뭐 이렇게 나온 것이다. 수사하는 입장에 봤을 때 그들이 그런 진술을 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빨리 고쳐요. 그건 잘못된 통역이다. 택시 승강장 쪽을 가르쳐줬지 직접 발휘해 준 건 아니다. 이렇게 고쳐요. 그래서 이 조직원들의 얘기가 참 신빙성이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러셨는데 최근에 이제 대검이 수사한다고 나섰을 때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취지는 당신들이 이 사건을 덮었는데 지금 와서 이 사건을 막겠다고 이런 취지입니다.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이 이 사건을 덮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좀 알려주십시오. 왜 덮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많은 일을 겪으신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백혜령 수사팀이 23년 9월 달 예. 9월 초기에 이 국제연합 조직의 실체를 확인했고 말레이아 조직을 예. 확인했고 2년 전 9월에 처음으로. 네.
이제 처음 확인하고 나서 이 사건을 브리핑을 할 때 외압이 시작됐잖아요. 시작됐는데.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예. 뭐 칭찬하고 경찰 내부에서는 예.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이렇게 내부에서 뭐 칭송이 대단했고 정말 수사가 잘 된 수사였어요. 경찰서는 신나서 같이 하고 네. 있었고. 네, 이거 역대 두 번째라고 그러는데 그 첫 번째는 96kg 정도 압수를 했는데 그 국정원이 첩보를 줘서 단속 적발한 거여서 사실상 국정원의 예, 행위네. 이 사건이 제일 잘 된 사건이에요. 이거는 순수하게 수사를 통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생으로 한 거죠. 생으로. 단순 투약자부터 뭐 차가 올라가지고. 드라퍼라고 하죠. 예. 드라퍼. 그 다음에 소규모 유통, 중간 구매, 그 다음에 대규모 유통. 그러니까 단순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네. 거기까지 간 건 최초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수사를 참 잘했다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경찰로서도 뿌듯한 사건인데. 고생했다고 그러고 당시 수사를 같이 협조했던 남부지검 형사6부 특수부에서는 존경한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 저도 그것도 궁금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당연히 영장 발부하고 하려면은 협조해서 처음부터 같이 갔던 검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 검사들이 처음에는 이 뭐라고 그랬는지 궁금했었거든요. 그 지금 말씀하신 거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초기부터 호흡을 맞춘 검사가 있었을 것이고 그 검사도 처음에는 칭찬했는데 이 검사가 나중에 또 돌변해요? 나중에 이제 브리핑을 하고 나서 10월 10일 23년 10월 10일 브리핑을 하고 나서 세관 내용이 알려지니까 예. 갑자기 그 저희와 호흡을 맞춰서 도와줬던 형사6부 특수부를 폭파시켜 버려요. 팀이 바뀝니까? 네. 날려버리죠. 이 차장 검사, 그 다음에 특수부 부장 검사, 그 다음에 마약을 담당했던 검사 2명을 인사 조치해버려요. 갑자기. 이야, 이상한 일이다. 한 달 만에. 이상한 일이다. 네, 9월 달에 인사가 있었는데 10월 10일 날 인사를 다시 하는 거죠. 그 인사를 누가 합니까? 최소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걸로 그렇죠. 지금 그 근거가 있는데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근데 거기서 담당했던 마약 사무 자체를 네. 이 차장은 약간 인지 사건, 약간 중요 사건 이걸 담당하는데 그 마약 사무를 1차장 산하로 형사 3부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1차장이 1차적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그들의 태도가 바뀝니까? 그전에는 칭찬하고 같이 가고 있었는데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그때부터 이제 영장을 막기 시작했죠. 영장을 막기 시작했다. 검찰의 가장 큰 무기는 영장을 예. 헌법상 영장을 신청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사실은 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 과정에서 본인들이 판사 역할을 하는 거죠. 검열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려를 해버리면 수사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뭐 거예요. 컴퓨터도 반려됐다면서요? 컴퓨터 영장도. 뭐 기초 수사죠. 숙제 같은 건데 네. 그거 안 하면 경찰은 직무유기거든요.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컴퓨터도 안 되고 그렇죠. 계좌도 압수수색 못했다면서요? 네. 다 막아가지고 반려돼가지고 수사하지 말라는 거지. 네. 사람 인신구속도 안 되고 계좌도 안 되고. 법사위에서 그 김서구 법무차관인가 나와서 뭐 영장이 한 50여 회 발부가 됐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조직원 30명 정도 검거했고요. 단순 퇴학자까지 포함해서 15명 구속했는데 영장이 구속영장 15개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그들한테 바로 이제 따라 붙는 예. 배물영장, 예. 압수수색영장, 뭐 마약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핸드폰 같은 거. 그 15개. 그럼 30개잖아요. 예. 그다음 불구속 피의자들도 뭐 마약 투약한 주사기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압수하면은 한 10개 이상 되거든요. 그것만으로. 네. 예. 근데 거기서 거슬러 올라가서 네. 진짜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경찰 수사에서 검찰이 개입한 흔적이고요. 검찰은 이게 밝혀지면 검찰은 아마 견뎌내기 힘들 거다. 조직이 그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수사를 막았던 흔적이 밝혀지면? 심우정 인천지검장 당시 인천지검장이었죠. 때 23년 2월 5일입니다. 예. 말레이시아 조직원 4명이 공항으로 들어오다가 한 명이 검거가 돼요. 검거하려고 해서 검거를 한 게 아니고 우연찮은 사정이 있는데 그 관세청 새내기 여직원이 통관 시스템을 보고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자꾸 뭔가 누군가 건드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스템을. 네. 그 본인이 보고 있던 그 이상한 사람의 동료 중에 한 명을 앞에서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관세청에서 처음에 검거를 하고 관세청이 검거를 하게 되면 우연히 검거한 거네요. 관세청은 마약 관련 수사권이 없습니다. 예. 500만 원 이하는 수사권이 있는데 마약 사건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검찰 사건이 되는 거죠. 검찰이 바로 공항에 검찰 분실이 있어서 마약 담당하기 위해서 나와 있거든요. 바로 같이 수사를 했는데 도망간 친구들이 위챗 대화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을 잡았는데 나머지가 나온 거예요. 네. 그들을 잡기 위해서 검찰과 관세청이 합수해서 이제 유인 작업을 합니다. 위챗으로. 나머지를 잡으려고. 근거되지 않은 것처럼. 메신저로 이제 보내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말레이시아 두목 마이클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시간을 번 거죠. 모른 척하면서. 그 조직원이 잡혔다는 거를 나머지 3명 중에 한 사람은 알고 있었는데 또 응했다는 거예요? 두목은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을 보낼 때 그 한국에 투입시키는 조직원들을 단톡방을 위챗에 단톡방을 개설하는데 그게 폭파된 상태였거든요. 두목은 알았고 3명이 안전하게 대한민국 한복판 명동에서 유통시킬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거죠. 그걸 이제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검찰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3명은 통과됐고 1명은 잡혔고 네. 근데 두목은 폭파됐으니까 알고 있었고. 네. 그리고 이렇게 검거하려고 유인 작업을 했는데 나중에 이 마이클한테 속았구나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인천지검 강력부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게 기록에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줄 알고 그런 작업을 했는데 실제는 그 두목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응답을 했던 것은 검찰을 속인 것이었다.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검찰이 화가 났어요. 예. 네, 검찰이 화가 나서 이들이 K672 비행편으로 왔는데 대한항공입니다. 예. 이게 이제 한 250명 정도 승객이 되는데 대부분 여행객이에요. 대한민국 네. 국민들이고 한 2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인데 네. 그걸 확인을 했겠죠. 20명이 누군지 이제 다 확인하는 거예요. 바로 나옵니다. 그건 바로 그렇죠. 거기서 이제 공범들을 찾아내려. 추론했을 거고 CCTV도 확인을 했을 거고 예. 그렇게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3명이 누군지 예. 그 탑승객 명단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거 확인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 오케이. 근데 그 다음 날에 이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덮어버렸어요. 아 그래요? 네. 다음 날에? 네. 그 근거를 그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연히 한 사람을 잡았어요. 네. 3명이 들어왔다는 걸 알았어요. 단톡방을 통해서. 근데 그 잡힌 사람하고 그 3명 그 빠져나간 사람하고 사이에 단톡방 주고받았는데 그런데 두목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잡혔다는 걸. 네. 그래서 두목은 그 3명한테 그 가짜로 답변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검찰이 그걸 알고 열받아 가지고 그 3명이 누구야? 탑승객. 그날 탑승객 다 인도네시아 사람들 해서 네. 3명을 특정해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잡으면 됩니다. 3명을. 그것뿐만 아니고 이들이 어디를 통과했는지 검찰이 알았죠. 그런데 네. 더 이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멈춰요?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잖아요. 그거 이상한 일이네요, 진짜. 이들이 이거는 지금 그 대장님이 수사한 사건 말고 그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3명이 저희가 이제 나중에 명동 가서 확인을 했죠. 3명 이상인데 일단은 3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3명인데 그들이 안전하게 출국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출국까지 해요? 당연히 출국 금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특수직무유기 이것만으로도 그 3사람이 결국 출국합니까? 출국하고 계속해서 조직원들은 또 들어와요. 이거 이상하다. 네. 다시 또 들어와요, 한국에? 네. 그때가 이제 심우정 인천지검장이었고 그때 도망갔던 조직원들은 그 이후에는 안 들어와요. 지금 현재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3명은 다시 들어오지는. 네, 그들은 이미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봐줬는데 다시 들어오면은 이건 어쨌든 정상적으로 출국을 했다는 거죠. 출국을 했어요. 안전하게 출국했고 나머지 조직원들이 대체해서 계속 들어오죠. 이상하다. 그런데 심우정 인천지검장이 이 사건을 안 해요. 알면서. 야. 그리고 나서 계속 들어오다가 제가 23년 1월 23일부터 2월
7일까지 12차례 들어왔다고 제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말레이시아 조직원들 12명이 21명이 12차례 공항을 들락날락거려요. 많게는 6명에서 적게는 2명. 이건 나중에 이제 9월 10월에 수사하면서 아시게 된 거네요. 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너무너무 이상해요. 이상하네요. 네. 관세청이 열어줬다는 것은 제가 세관 직원들이 열어줬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국정원의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국정원이요? 네. 국정원은 어디서 등장하는 겁니까? 인천공항에 예. 국정원 분실이 있습니다. 있죠. 예. 방첩사도 있어요. 저도 압니다. 예. 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제가 이 상황을 남들보다 더 깊이 알 수 있었던 이유가 2017년도에 제가 경정 진급을 하면서 인천공항경찰단 수사과장으로 1년 근무를 했어요. 이 공항 사정을 아시는구나. 네. 운명의 장난인 거죠. 제가 이걸 몰랐으면 시작을 못했을 건데 괜히 시작을 해서 윗분의 영린을 건드리게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상한 대목은 진짜 그 검찰이 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막은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이상한데 제가 더 근본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국정원 얘기 좀 더 해 주십시오. 그 용산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건 더 이상해요. 용산에 여기 이해가 있나? 용산이 이걸 막아서 얻는 이득이 있나? 자기 이익이 있지 않고서 용산이 나설 리가 없잖아요. 그걸 해석하고 고민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요. 자, 그럼 그게 제일 큰 질문이고 그 앞에 국정원 얘기하셨는데 국정원의 그림자는 어떻게 발견하신 거예요? 저도 이제 경찰도 제가 직책이 수사과장이었는데 수사과장도 공항에서는 권한이 막강합니다. 범죄 수사하면서 비행기 이륙을 멈출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국정원 담당자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런 자리를 그러셨겠죠. 네, 한 2번 정도 가졌는데 이들은 이렇습니다. 국정원이 모르면 귀신도 모른다. 요 정도의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경찰이 수사했던 나무도마에 숨겨온 마약 사건도 그렇지만 12명의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이 21명의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이 12번 공항을 침탈하는데 그것도 신체에 4kg씩 4kg의 필로폰을 메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방이 있잖아요. 캐리어가 있잖아요. 기내에 휴대할 수 있는 캐리어. 이건 엑스레이 검사를 국내에서 안 하니까 입국할 때 공항에서 안 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이 몰랐다? 이상하잖아요. 더군다나 한 사람이 검거됐는데 네, 그 2월 5일 검거되기 전까지는 변명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한 명 검거되고 여러 명이 도망가면서 난리가 났어요. 공항에서는 모든 안보기관이 총동원돼서 스캔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국정원이 모른다는 말이 아니죠. 그 사건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약을 맸다는 사실도 4kg씩 신체 부착하고 도망갔다는 사실도 국정원도 이제는 알 수밖에 변명도 못하고 알 수밖에 없는데 그 캐리어가 문제잖아요. 캐리어가 그 안에 10kg 정도 분량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중량을 뭐가 들었는지 국정원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기가 막히는 일이죠. 총기가 들었는지 폭발물이 들었는지 화학물질이 들었는지 마약이 들었는지 국정원은 목숨을 걸고 추적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 제가 알기로는 그 트렁크가 비행기에서 내려져서 돌 때 그때 국정원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안 했죠. 말레이시아 안 했다는 거죠. 이거는. 예, 그게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야 엑스레이 이렇게 투시가 돼서 그렇죠. 알게 되는데 우리는 모르는데 국정원은 그때 그걸 볼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기내에 휴대하잖아요. 출발 공항만 통과하면 가방처럼 가지고 있다가 그냥 짐처럼 내 몸에 부착물처럼 엑스레이 투시 받지 않고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 가지고 오면. 근데 그거는 세관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 이야기. 그죠? 근데 국정원이 알게 됐잖아요. 방첩사가 알게 됐잖아요. 방첩사가 방첩하는 거잖아요. 테러로부터 막아내는 건데 국정원은 더 책임이 막중하죠. 근데 이들이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검찰도 아는 것을 국정원이 모른 척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더 큰 의혹인 용산에서 용산에서 주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서장한테 들었고 그거는 녹취가 지금 남아 있지 않아서 이상하게 그 녹취만 없어서 그 녹취를 제시하지 못하는데 그 정황으로 통화한 그러니까 서장과 통화한 정황으로는 충분히 그런 대화가 있었던 걸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안 그랬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장한테 당신이 용산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 말했을 때 내가 언제 그랬어라고 말했어야 하는데 안 했으니까 그걸로 저는 충분히 그래 이거는 백경정 얘기가 맞다 싶은데 그러면 그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은 용산은 왜 관심 있냐 이거예요 이거를. 제가 환기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23년 10월 21일인가요?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경찰이 날 때. 그 영상 다시 볼게요. 10초밖에 안 되니까. 네네. 그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때. 예. 특히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저렇게까지 말했는데. 며칠 후에 가슴 아픈 사건이 이태원 참사가 그렇죠. 벌어졌고 마약과의 전쟁은 잠시 소강 상태에 예.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인천지검 예. 그리고 중앙지검에서 각각 이 사건을 덮은 거예요. 말레 조직을. 그리고 나서 정리가 되고 나서 23년 4월 초순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목소리를 계속 내왔는데 이때 아주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악소리 날 때까지 처벌하겠다. 마약과의 전쟁까지 얘기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뭐 정의의 사도가 됐죠. 총사령관이었으니까 마약과의 전쟁에서 그다음 이원석 검찰총장이 선봉장이었고요. 그럴 때부터 이제 그 저희 경찰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경찰청장부터 시작해가지고 9차례 회의를 했으니까 전기능을 모아놓고 근데 실제로 이제 서류만으로 회의한 것도 있으니까 제가 8차례 정도 릴레이 연석 회의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압력이었어. 어마무시한 압력이 가해진 거죠. 대통령이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고 한동훈 장관이 총사령관이 됐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의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면서 선봉장이 됐는데 이 마약 사건을 영등포에서 정말 잘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는 겁니다. 그게 이상하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자신이거나 그러니까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 선포했는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감히 한동훈 장관도 막을 수가 없죠. 그렇죠. 용산에서 누가 전했냐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 자신이거나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은 한 분 계시지만 그분도 대통령을 통해서 명령을 전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 간단한 얘기를 깊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이 간단한 얘기를 해석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고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남잖아요. 그게 지금 의심하시기로는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했는데 그런데 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승리를 한 사건을 막았다. 그럼 대통령이 지시한 것을 막았다면 대통령보다 힘이 센 사람이다. 아 그런가?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지금 생각이. 예.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거기까지는 이제 합리적인 얘기인데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처음에 알려진 바로는 영등포 경찰서에 제가 브리핑을 할 때 세관 직원들이 연루가 됐는데 그중에 핵심적으로 가담한 직원들이 4명이다. 네네. 이런 얘기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뭐라고? 그러니까요. 뭐 임상근 사단장 구명노비 그다음에 조병노 경무원 구명노비 그런 의혹도 있지만 이들이 도대체 뭐라고 그렇게 구명노비가 됐나라는 첫 번째 의심이 들었어요. 네네. 그러면 왜 이들을 그렇게 목숨 걸고 자기가 전쟁을 선포한 것을 명령을 거둬들이면 신뢰가 깨질 텐데 그렇죠. 권위가 떨어질 텐데 네. 왜 이렇게 공무원 사회에서 이제 믿지 않을 텐데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 드는 의문인데 네. 저도 그렇게 이상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지? 제가 이제 고민이 생겨서 이 사람들과 세관과 그 높으신 분들의 일가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되니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혼자만의 수사를 시작하셨네요. 말하자면. 우리 직원들을 개입시킬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직원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큰일이죠. 아마 제 옆에 있었으면 큰 사달이 났을 겁니다. 우리 직원들은. 그래서 제가 이 외압 사건은 직원들과 배제됐고 적대적인 관계를 좀 유지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죠. 니네들은 당신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거 알려고 하지도 마라. 백경정이 또라이여서 그렇다라고 그냥 생각해라. 네네. 그런 취지로. 네. 알게 되면 그렇죠. 그들은 보고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혼자 수사를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1월 23일부터 2월 27일 그 공항을 들락날락 그런 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완성하는데 한 6개월 걸렸거든요.
예, 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덮었다는 것은 더 충격적인 건데 그런 내용들을 표를 만들었고 또 관세청 스스로도 공범들을 특정한 게 있어요. 감추고 있었는데 제가 그거 알아서 가지고 와가지고 표를 만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해석이 어느 정도 된 거죠. 세관 직원들이 구명노비를 했으면 그 이후에 범죄는 없어야죠. 목숨을 살려줬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네. 계속 그 마약 조직원들이 합니까? 그러면 이 대단한데. 사람들이 단순하게 용산하고 인연이 있어서 구명노비를 했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대범한데 네. 진짜. 그러면 마약 범죄가 계속 이어지도록 해준 건데 누군가가 그걸 심우정 인천지검장이 못 막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들어오는데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네요. 진짜로 예. 이상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이 깨졌어요. 두 번째 가정은 그러니까 그 잡혔던 사람들이 연줄이 좀 좋아가지고 네. 백을 쓴 건가? 이건 아니다. 네. 두 번째 가정은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한데 이들 가족이 사업을 했나? 야, 이런 의심을 굉장히 위험한 추정이긴 한데 이해가 안 가니까 이제 가설을 세워 보시는 거죠. 네네. 입에 더 얘기하시면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을 네. 제가 뭐 여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데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계속 가설도 주장을 세웠어. 해왔어요. 그런 네. 가설을 세워서 또 수사도 해보셨다. 야, 인천지검 지검장인 심우정이 그걸 막지 못하고 공범들이 들락날락 거리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때 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일단락을 시켜요. 2월 27일 날. 예.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밖에 없는 정황은 제가 이해했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하는 건데 우선 검찰이 직접 나서서 합동 수사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기자회견을 하셨고 네네.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상설 특검이 이 사건 관련해서는 이미 그 출범에 있잖아요. 네네. 상설 특검만 이제 지명하면 되는데 우선은 세개 특검 처리하고 상설 특검으로 가는 거는 그럼 부족합니까? 코끼리가 있으면 그 정도 인원으로는 코끼리 뒷다리 정도는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상설 특검이 규모가 좀 작죠. 네. 예, 상설 특검이라 그 특검으로는 이거 전체를 밝혀낼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당연하고요. 근데 일단 이제 상설 특검이 출범해 있으니까 지명만 하면 되니까 이걸로 먼저 수사가 굴러가게 하는 것도 한 방편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무원이니까 예. 그렇다부터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데 이 상설 특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마약 외압 사건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외압의 피해 당사자가 백혜령이잖아요. 여기 백혜령 경정인데 제가 그 수사팀에 합류를 못합니다. 수사에 당사자죠. 피해 당사자니까. 그렇게 설정하면은 네, 참고인 자격으로 저 불려다니다가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하루 이틀 얘기해가지고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나를 피해자로 조사하는 구도로는 안 되고 네네. 내가 수사했던 것도 같이 수사할 수 있는 구도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복잡하고 치밀하게 촘촘히 덮었던 이런 내용들을 저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 2년 가까이 이 사건에 매달려서 혼자 수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제가 자료도 정리하고 그 고초를 겪으면서 버텨냈던 게 언젠가는 이 사건을 내가 수사를 해서 이걸 밝혀내고 정말 한적한 곳에 가서 명예롭게 정년퇴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게 생겼잖아요. 더군다나 검찰이 합수팀을 꾸려가지고 튀어나왔잖아요. 그 합수팀을 총지휘하는 대검 마약 조직부의 그 담당 검사. 지휘자가 최고 책임자가 거기 이제 검사장급인데 그 밑에서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사람이 마약 관리관인데 이 사건을 덮었던 주체예요. 당사자.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고 제가 이 사건의 외압이 시작될 때 이런 사태가 오면 절대 안 되겠다고 걱정을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절대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수사 기록 곳곳에 제가 장치를 해놨어요. 검찰이 나서면 경찰은 이 사건 덮으면 직무유기로 처벌됩니다. 본인들은 수사하겠다고 우리 사건도 수사할 거야 이러면서 기소 안 하고 공소 유지 안 해버리면 그냥 그들은 빠져나가는 거고 경찰만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죠. 예,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될 겁니다. 이 마약 사건은 특수직무유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직무유기하지 않았다. 그런 흔적들을 제가 곳곳에 장치를 심어놓고 버텼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경찰에 뒤집어씌고 검찰 빠져나가는 경우 많죠. 그럼요. 이렇게 예, 검찰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주 고전적인 수법인데 검찰이 언론과 경찰보다 훨씬 더 가깝고 언론을 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이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뻔하게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지휘부에서 백혜룡과 백혜룡 수사팀이 니네들이 안고 가라. 이렇게 압력을 계속 가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경찰대 출신들, 고시 출신들 우리 지휘부에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뭐 바보라서 머리가 부족해서 그러겠습니까? 너무 똑똑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미리 장치를 많이 해두셨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바라시는 거는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게 상설특검이 물론 대검보다는 훨씬 나은데 규모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상설특검으로 가다가 별도 특검을 할 수도 있겠네요. 시작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아예 처음부터. 이 수사는 특히나 경찰 수사는 제가 그 투명 수채화에 비유하는데 이 수사는 정말 투명 수채화처럼 가야 됩니다. 스케치 연필로 그린 것부터 명암 그다음에 명암 색칠한 부분부터 해가지고 스케치부터 진행 과정 투명해야 되고요. 그 출구 전략도 국민들께 대충 이런 식의 출구 전략이 있을 거다라고 고하면서 가야 되는 사안인데 상설 특검으로 착수하게 되면 어림없죠.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백경정 지금 대장님하고 화국 대장님하고 얘기도 나눠보고 이 사안을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지. 윤석열 정권 시절에 상설특검으로 해놓은 건데 지금은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본인이 이미 개인적 수사에서 진도가 나온 것이 많으니까 본인도 그 수사팀에 들어가시고 싶은 것 같고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듣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그럼 민주당 입장, 조국혁신당 입장 듣고 또 한 번 더 모실게요. 네네. 예. 자, 다음에는 검찰 얘기를 구체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2편으로 다시 한번 해봐요. 그러면. 네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으로 백혜룡 현 화곡지구 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